RC 오실레이터의 동작 원리, 그다음에 프리퀀시를 위해서 어떠한 리퀘어먼트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안들을 논문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의 기본적인 리퀘어먼트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먼저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 12kHz 할 건지 30kHz 할지 혹은 뭐 10메가를 할 건지 32메가를 할 건지 시스템마다 다양한 리퀘어먼트가 있을 거고요. 자, 그 프리퀀시가 있으면 그 프리퀀시의 액큐리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주로 ppm 단위로 할 텐데 쇼텀 액큐리시는 얼마들 절대 액큐리시들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시간에 따라서 에이징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 롱텀 스터빌리티는 얼마 되는가 혹은 쇼텀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주기와 주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롱텀으로 이제 매주를 하는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매주 노이즈와 함께 또 신호와 함께 측정할 거니까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이 롱텀에 대한 이제 스타빌리티는 어떻게 따질 건가 대표적인 게 알렌 베리에이션이 있겠습니다. 즉 측정에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오차들의 데비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은 프로덕이 될 겁니다. 즉 좋은 RC 오실레이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타이밍 레퍼런스 쓸 때는 주로 이제 타이밍이 제로 투 하이 혹은 하이 투 제로 그 크로싱하는 이 제로를 크로싱하는 그 포인트 그 엣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요. 왜? 노이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합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지터라고 표현하는데 지터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얘가 이 오실레이터가 이제 프리퀀시를 올리거나 업 컨버전이죠.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다운하거나 다운 컨버전이죠. 이런 그 프리퀀시 레퍼런스 쓸 때는 즉 커뮤니케이션 센서류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서류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기 방법 하면 프리퀀시 업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프리퀀시 지터를 위상 잡음으로 표현해서 이 위상 잡음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이 다 배터리로 그 운용될 거기 때문에 특히 센서류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수명이 오래 쌓여야 됩니다. 즉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전체 파워, 토탈 동작 파워가 그 동작 파워에는 이제 스태틱 파워가 있고 다이내믹 파워가 있을 겁니다. 그 토탈 파워들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터리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용할 수 있는 건 응용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의 웨이크업 타이머로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인터페이스에 이 샘플링 클락으로도 이 오실레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와이어드 커뮤니케이션들의 그 타이밍 레퍼런스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체로 들어가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들의 클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많이 쓴 건 이제 요새 많이 하는 센서리라든가 아주 로코스트 IoT라든가 생체 쪽 이런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클락을 만들기 위한 정확한 오실레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후보군 중에 하나인 인터그레이티드 RC 오실레이터 바깥에 있는 RC 오실레이터 말고요. 내부에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오실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가 RC 오실레이터고요. RC 오실레이터 구성은 왼쪽과 같이 VDD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와 컴퍼레이터와 그다음에 버퍼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 이 RC 대신에 constant current source인 I와 캐패시터가 있고 동일하게 컴퍼레이터와 이제 버퍼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따라서 R과 C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스위치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R과 C로 exponentially time constant에 의해서 이 컴퍼레이터의 인버팅 터미널이 exponentially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exponential 증가한 전압이 그 레퍼런스에 크로싱 하는 순간에 이 컴프레이트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예를 들면 컴프레이트 상태 바뀌면 그 버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버퍼 딜레이가 있겠죠?
이 상태 바뀌고 얘 딜레이를 거치고 얘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스위치를 ON 시킵니다. 그러면 스위치 ON 시키면 디스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타이밍 보면 얘 컴플리트 옵셋 딜레이 타임 이 버퍼의 옵셋 딜레이 타임 없다고 가정하면 차징하는 익스포넨셜 차징하는 이 타임이 레퍼런스 변하는 이 순간에 상태가 변합니다. 그때가 보면 요 차징하는 게 이렇게 됐죠. VDD 타임스 1 마이너스 2 to the t over r인데 r인 타임 컨스턴트죠. 요게 레퍼런스 비교되는 순간에 크로싱하는 순간에 이 상태가 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퍼런스를 이 VDD에 비례하도록 설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대략 가정을 베타 타임스 VDD라고 가정하면 요거 같아지는 점에서 주기가 생깁니다. 그죠? 예. 상태가 바뀌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타임 컨스턴트로 하면 이 여기 차지하는 건 뭐예요? 일정한 비율로 전류로 차지를 합니다. 그 차지하는 거는 전류 컨스턴트 전류 디바이드 캐패시턴스 타임이죠. 자, 이게 이제 레퍼런스를 크로싱하면 이 레퍼런스 같아지는 순간에 이 컴플레이트 상태가 바뀌고 그거로 인해서 스위치가 닫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 시간과 레퍼런스 같아진다는 가정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그리고 이 커런트를 레퍼런스에 예를 들면 레퍼런스에 어떤 일정한 전류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같아진다고 가정하면 이제 주기는 RC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보면 여기에 아이디어람 이제 업데이트이 없고 딜레이도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이 레퍼런스를 크로싱할 때, 즉 이 점이 레퍼런스 크로싱할 때 예, 상태가 변합니다. 그 상태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 출력까지 가려면 딜레이가 일정한 딜레이가 있겠죠? 딜레이에다 또 버퍼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겠죠? 예, 스위치를 ON 시키겠죠? 그만큼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딜레이가 있어요. 이만큼 딜레이가 있으면 여기는 스위치가 안 닫히기 때문에 계속 전압이 레퍼런스와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스위치가 닫히기 전까지는 그죠? 그때까지 요만큼이 증가합니다. 그게 딜레이 타임이 영향을 주기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 옵셋이 있다고 어떻게 되나요? 옵셋이 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가 이 옵셋은 랜덤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 레퍼런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 크로싱하는 거니까 이 옵셋도 딜레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동작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퍼런스 여기 레퍼런스를 이제 전체 주기가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인디펜던트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 아인슈타인 컨스턴트 이 하는 거 익스포넨셜이 어떻게 되면 VDD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도 VDD에 비례하도록 설계해주면 VDD는 캔슬 아웃 되니까 기본적으로 주기는 서프라이 볼테이지 인디펜던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레퍼런스로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전륜에 의해서 캐패시터 차지하는 이 볼테이지가 이 레퍼런스에 같아질 때 상태가 변하니까 이 레퍼런스도 이제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컨스턴트 컨트롤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IR이 돼요. 그죠? IR하고 요 차징하는 이 전압이 요 같으면 되니까 그때 T가 RC가 됩니다. 거기다 이제 offset과 딜레이 타임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전류의 미스매치가 이제 있으면 그 미스매치만큼 따라서 이 양단의 전압 비교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로 인해 이 전류가 미스매치 되면 이제 주기가 변하고 주기가 변하면 야업 프리퀀시가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칭 이루는 것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프리퀀시 에라 그 동작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프리퀀시 에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테디 스테이트 프리퀀시 에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정전류원과 이 캐패시터와 저항과 컴퍼레이터 버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RC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퍼런스는 이가 쓰면서 설명하죠. 여기가 IR입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자, 여기는 캐패시터 차지를 합니다. 차지는 거는 I 오브 C에 델타 T로 차지합니다. 그러면 요 델타 T가 그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같아지는 점에서
이 컴프레이트 상태 변화죠. 근데 옵셋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상태에서 옵셋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 레퍼런스 플러스 마이너스 V 옵셋이에요. 얘는 I, R 플러스 마이너스 V 옵셋이 됩니다. 걔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요? 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C, I,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델타 T는 요거 CI가 이렇게 되면 R, C가 되겠고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V 옵셋의 IC가 되겠죠. 요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변하면 상태면 여기 딜레이 되는 델타 컴프레이트 딜레이가 있고 버퍼 딜레이가 있겠죠. 그 뒤에 이 스위치를 닫기 때문에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 프로세스에 따라서 R과 C가 변합니다. 그죠? R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정은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RC 타임에서 플러스 변화에 따라서 변하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트리밍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R과 C를 튜닝을 하면 돼요. 캘리브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할 때 그 R이나 C 중에 하나를 트리밍하면 얘를 컨스턴트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 컴프레이트도 컨스턴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 컴프레이트 레이 타임은 타워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타워 관련돼 다른 RC 타임 컨스턴트니까 저 RC 타임 컨스턴트를 하려면 C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게 R은 대략 시스템에 GMO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GMO 관련돼 있으니까 밴디스를 일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GM을 대략 일정하게 하려면 전류를 대략 PTAT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온도에 따라 전류를 약간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컴프레이트의 딜레이 타임을 비교적 컨스턴트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 이게 플립플랍 이런 것들인데요. 디지털 로직인데 딜레이를 아주 네글리지블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면 옵셋이 랜덤이라고요. 랜덤이에요. 이런 스타틱 에러는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하면 되는데 옵셋이 랜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R과 C가 temperature coefficient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컴프레이트 temperature coefficient는 아까 전류를 대략 PTAT로 걸어주면 GM을 컨스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대략 RC 타임을 컨스턴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딜레이를 컨스턴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전체 주기에 비해서 딜레이 타임을 아주 작도록 설계했다고 가정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이제 뭐냐면 옵셋의 온도에 따른 변화, 랜덤 베리어블 옵셋에 따른 것. 그다음에 이 R과 C의 temperature coefficients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뭐라면 다이내믹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이내믹 에러는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 베리에이션, 서플라이 볼테이지 이런 거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가 오래 사용하면 살수록 에이징 현상이 일어나죠.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 에이징에 의한 이 에라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 그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주기가 변하면 안 되지요. 주기는 일정해야 되니까 주파수가 변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R과 C의 temperature coefficients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R과 C temperature coefficients는 C는 temperature coefficients를 아주 작은 걸 쓰면 돼요. 그런 캡이 여러분이 PDK를 받으면 이제 MIM 캡, MOM 캡 이런 거 들어보면 이 temperature coefficient는 비교적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항, 캡은 그렇게 쓴다고 치고 저항은 어떻게 될 거나 저항은 보시면 PDK를 보시면 플러스 템퍼레처 코에피션스를 가진 거 있고 네거티브 템퍼레처 코에피션스를 가진 거 있습니다. 폴리 저항과 디퓨전 저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조합해서 써서 이펙티블리 전체 저항의 이제 템퍼레처 코에피션스가 제로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템퍼레처 코에피션 써서 그런 게 이제 아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은 어떻게 돼요? 옵셋 캘리브레이션 테크닉을 쓰면 돼요. 옵셋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아주 원초적인 거는 컴프레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 레퍼런스와 차징하는 포인트를 번갈아 갈아서 하면 여기가 한때는 한 번은 한
한 사이클 중에 일부분은 여기가 레퍼런스 되고 여기가 차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다른 나머지 사이클은 여기가 레퍼런스 되고 이게 차징하는 걸로 보면, 즉 컴프레이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쓰면 컴프레이트의 옵셋과 원오프 노이즈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캔슬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셋을 백그라운드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샘플링에 의한 오토 제로잉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 프리시전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시그널은 한번 마듈레이션하고 증폭하고 다시 디마듈레이션해서 신호는 복원하고, 그 대신에 요 컴프레이트의 원오브 노이즈나 그 다음에 옵셋 이런 것, 드리프트나 이런 것들은 증폭한 다음에 마듈레이션해서 하이 프리커시 간 다음에 얘를 필터를 통해서 제거시키는 트래핑 방법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옵셋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GM을 일정하게 한 IPT8는 대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Constant GM 바이어스 혹은 베타 멀티플라이어 바이어스를 쓰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 즉 다시 말하면 온도에 따라서 GM을 컨스턴트하게 GM을 온도에 따라 컨스턴트하게 해서 GM 분의 1 타임스 C가 타임 컨스턴트니까 그 타임 컨스턴트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딜레이를 비교적 온도에 따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프리퀀시 스타빌리티에 중요하게 영향 주는 거는 노이즈예요.